안녕하세요. 빰빠라모토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불길이 안 잡혔을까요? 서울 집값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여전하다라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지표가 나왔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해석이지 실질적 지표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서울 집값이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0.18. 그리고 수도권도 붙었죠. 지방도 붙었어요. 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선 굉장한 가격 변동성의 전조 현상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한강 아파트, 한강 벨트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세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계속적으로 올라쳐야 됩니다. 시장의 어떤 이 기저의 힘이, 밀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 뭉텅이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풋 아웃풋 얼마나 선순환되는 그런 이 시장이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어마무시한 어떤 지금 10억, 20억 하는 비강남권에서도 이제 뭐 분양가도 25평짜리가 14억, 15억에 나오니까 그 정도로 기존의 가격들이 너무 올라쳤기 때문에 분양가도 뭐 여기 못지않게 그냥 다시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장이라는 건 지표를 뭔가 동반한 확실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붙어 있잖아, 다. 붙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세장의 이 한 단면으로 보는 것도 조금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분당, 수지, 과천, 경기 남부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하는데 여기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류 자체가 말라버리면 이제 본류가 완전히 거덜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어찌 보면 스스로 이 핵심 입지에서의 가격 디스를 통해서 가격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권에서부터 조여오는 어떤 가격 압박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국부동산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전체적으로 보면 뭐 0.19에서 0.17, 0.2에서 0.18, 0.17에서 0.18 보합 수준으로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앞으로의 변화무쌍한 드라마틱한 가격 조정 양상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궤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전세 가격이 어마무시 오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상에서도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표를 읽을 때 너무 기대 심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베이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원래 한국은 전형적으로 이게 기대 심리 빼버리면 시체입니다. 물론 뭐 증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공포 심리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그냥 폭락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지금 올라쳤던 그 모든 가격 기저의 가장 중요한 코어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맞물려 있었던 이 호가세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 그냥 배수의 진을 딱 쳐놓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 단가에서 쇼부를 쳤으니까 그게 또 먹혔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값 자체가 뭐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세가가 떠받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 지표가 이게 떠받치는 지표가 아니잖아. 부동산 시장 뭐 완만한 상승 속도 조절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솔직히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너무 편향적인, 그죠? 부동산 중심의 우상향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속 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을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일일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는 평일 아닙니까? 보통 500건에서 1000건 나와야 되거든요. 177건 나옵니다.
당연히 거래량 떨어지니까 거래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죠. 서울 14억 정도의 평균 거래가였는데 지금 10억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마이너스 4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거는 또 현실 거래가에서 급매로 물건을 내놓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서는 매수인의 이 유인력을 뭔가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어트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서울 아파트 급매 현장 거래가는 굉장히 가격 단가를 낮추는 어떤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끌하신 분들은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집값 오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은 별로 안 올라. 오르더라도 자기가 끌어온 그 빚을, 부채를 좀 다 탕감할 만큼의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자 못 버티겠다. 결국에 그렇게 어렵게 집 장만했는데 다 날려버리게 생겼다. 1년 새 30%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에 1%, 이거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1, 2% 초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이때도 금리 자체가 거의 뭐 기어다니는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 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돈을 빌렸습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시장이 이때 불장이었어요. 뭐 자고 일어나면 1억 오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 빌리기 쉽지. 아파트 값은 오르지. 그냥 뭉텅이 돈을 여기다 다 때려 쳐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지금 와가지고는 5%에서 7%까지 가게 되는데 이거 이 갭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못 메우는 거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역동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줘야 돼. 2020년 불장처럼 팍팍 올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냥 매일 분석은 이렇게 나와. 한강벨트 중심 강세다. 뭐 전세가가 떠받쳐주고 있고 매수는 간망하지만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아니 중요한 건 내 집이 올라야 되잖아. 근데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연끌 수익률 실질적으로 70% 마이너스 지금 맞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대출 이자가 가장 직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수익률이 이 이자 자체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69%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 자체가 이게 재화로서의 어떤 이 가용수단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주거 목적을 위해서 내 집을 산 게 아니라 대체로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시세 차익을 보고 거기서 내 집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올려 세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지 사람들이 그냥 여기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눌러 앉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정도로 집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높았다는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까보면 형편없다는 얘기죠.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의경매로 인해서 임의경매권이 지금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집이 넘어가는 경우 수가 30%까지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익률이 빵꾸가 났다는 얘기예요. 줄줄줄 새는데 못 이고 어떻게 버텨 이거를. 아니 차가 달리는데 차에서 기름이 줄줄 새. 그럼 차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다 새버리는. 멈춰야지. 그리고 주담대 변동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11월 코픽스가 0.24%까지 올랐고 지금 7.5% 주담대까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이유는 코픽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환율. 오늘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엔화도 좀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0.17 조금 변동 요인 보였고 오히려 또 원화는 더 올라가네. 우리가 엔화 올리면 기대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원화 가치도 조금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천만에이션. 일본이 기대한 만큼 엔화 가치가 받쳐주지 못해.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의 경제적 구조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무역 적자가 심해가지고 그 무역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달러로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화 자체가 굉장히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엔화가 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1480원까지 갈 지금 공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이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코픽스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대출에 물려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다 금리라는 내관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딱 건드리면 그냥 빵 하고 그냥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도 안 됩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앞으로 금리는 주담대 변동금리는 거의 7, 8% 뚫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영끌은 뭐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자기 삶의 어떤 존재 기반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자체가 갭이 너무 크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고스란히 이제 앞으로 버티고 지금 12월까지 버텼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결국에 이제 1월 되면 본격적인 스탠스 전환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집 안 팔리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집 던지기 시작하고 가격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목이 빠져라. 아유, 이제나 저제나 이거 집값이 내려도 오히려 올라간다고 막 그러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뭔가 좀 자주 섞인 어떤 생각들이 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뭐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2.7%의 CPI가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대규모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확대 때문에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치는 어떤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고요. 국채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있고 환율에 영향이 있고 고스란히 금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온다? 영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담대 금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집을 사려고 했는데 오히려 집을 뺏기고 맙니다. 그냥 은행권에다가. 남 좋은 일 다 시킨 거죠. 미국은 지금 뭐 물가 잡으려고 지금 뭐 오만상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CPI 상승률이 지난 새벽에 2.7%, 월가 전망치 하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스닥이 좀 올랐어요. 일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내리꽂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는데 CPI가 좀 살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오늘도 좀 장이 좋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일본 장기금리 마이 2% 돌파해서 19년 만에 최고, 재정 악화 우려, 뭐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예? 이게 엔화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일본 경제 구조의 좀 취약함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계속해서 금리를 펌프질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한 2번 정도 더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요. 0.75가 됐는데.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신경을 딱 곤두세우고 요 일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코스피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이 공포가 엄청나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관이 움직였죠. 8,500억을 받아줬어요. 외국인은 8,000억을 뺐는데. 자, 요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정부의 스탠스는 결국 부동산 쪽은 자금 순환은 일단은 스탑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인프라아웃풋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이제 끊겨질 가능성 높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고사가 돼버리면 지금 계속해서 주변에서 오른다 하지만 결국에서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못 견딥니다. 돈 이기는 장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세상에 돈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가 자본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못 큽니다. 부동산요? 계속해서 한강벨트 상승세 하죠? 그거 그냥 증발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코스피 0.65%, 그래도 올라쳐서 마감했어. 기관이 뭐야? 8천억 담아줬기 때문에. 결국에선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뭔가 변동성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 커버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샘플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규모로 조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쪽으로 다 투입이 된다. 어디로 투입되겠어? 현장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에다 투입될 수도 있겠고, 대부분 코스닥 쪽, 중소기업 쪽이 이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하고 뭐 로봇 산업 이쪽으로 대부분 자본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 성장률이 코스피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친다고 이제 언급했을 정도로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금이 흐르지 않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직 조정대상, 투기과열, 토호제로 묶여있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자금이 투하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서는 이렇게 다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에서 저점에 주어가지고 고점에서 파는 건 이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폭이 40%까지 빠질 가능성 높아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는 것과 비례해서 거래 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량이 90% 줄었어요. 이걸 절반으로 딱 깎아서 이해를 해도 40%가량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 흐름 자체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1121건 그치고 있고, 지금 10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도 보더라도 4조, 2조, 3조 정도 줄었네요. 10월 한 달 동안. 어마무시한 거죠. 45조에서 42조로 줄었어요. 3조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돈의 흐름. 부동산 시장은 뭐가 뭐 올랐다, 뭐 어디가 뭐 불장이네, 뭐 이런 이 워딩들에 쫓겨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팔랑귀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 돈의 흐름. 여기가 지금 돈이 흐르고 있는가, 지금 돈이 얼만큼 상쇄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딱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보십시오. 가장 그래도 거래가 많은 강남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 2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삼익세라믹 성안천구 구덕주광 9단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강서구도 2억 3천, 방화 5단지 2억 2천, 도시개발 2단지 1억 9천이죠. 일주일 거래됩니다. 이거 광진구도 2억 1억 5천 9,800만 원.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근데 끝까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포구도 3억 3천. 마포구가 좀 떨어지는 폭이 있네. 1억 5천 1억 4천. 성동구도 트리마제 중심으로 4억, 센트라스 1억 6천, 극동미라주 1억 5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구, 금천구는 롯데캐슬이 2억 2천, 롯데캐슬파크 1차가 2억 2천, 건영 2차가 2억 1천만 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역시 한양수자인 3억 5천, 구로현대 2억 9천, 신도리 무성 3차가 2억 3천. 노원구, 청구가 3억 6천, 상계주공 14단지 2억 8천, 중앙하이츠 아쿠아가 2억 8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광구도 상당히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조짐을 보고 있는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까지 확실하게 앞으로 집값 조정 양상이 조금 이렇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게 본물 터지듯이 확 터져 나오는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고 내가 언제쯤 진입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금리 부분은 상당히 압박감이 크게 작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일단은 무주택자를 위한 이제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3월 정도 지나면서 집값이 확실하게 잡힌다라는 어떤 신호가 오면 정부 쪽에서도 이 대출 부분은 확실하게 또 완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도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돈줄이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냥 박살이 나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지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력도 좀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 정상화의 이 포인트도 좀 잘 찝어 가시면서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좀 합리적으로 보신다면 정확하게 진입 이 시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확실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CPI와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금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자금 경색이 장기화될수록 아파트 값은 뚝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브라운 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